녹내장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듣기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녹내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대체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지 설명을 들어보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녹내장 진행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 증거를 4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자분이 직접 느끼는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둘째는 안압의 관점, 셋째는 시야 검사의 관점, 그리고 네 번째는 구조적 변화의 관점이죠. 자, 이 영상 하나를 보시면은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내장TV 진행을 맡고 있는 센트럴 소란과 최재환입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느끼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녹내장은 별명이 소리 없는 시력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초기와 중기 녹내장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두 개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부분을 반대편 눈이 채워줍니다. 게다가 우리 뇌는 우리 시야에 빈 곳이 생기면은 반대편 눈에서 들어온 주변 정보로 그 자리를 슬쩍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시야가 꽤 손상이 되어도 본인은 잘 보이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환자가 주관적으로 녹내장이 나빠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느냐? 이런 신호로 나타납니다. 첫째, 한쪽으로 자꾸 문틀이나 사람에 부딪힙니다. 둘째는 계단이나 턱을 헛디디고 발을 헛짚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셋째, 어두운 곳에서 걸어가기 힘들고 밤운전이 유독 힘들어졌다는 경우. 넷째는 옆에서 들어오는 차나 사람을 잘 못 알아봤다. 다섯 번째는 물건을 눈앞에 두고도 잘 찾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 많이 진행이 되면 마치 터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녹내장으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핵심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진행의 마지막 신호이지 조기 신호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압입니다. 안압은 눈 속의 압력이죠. 녹내장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이자 진행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예요. 안압의 관점에서 진행 위험을 시사하는 신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 안압보다 계속 높게 안압이 유지가 되고 있다. 둘째, 잘 조절되던 안압이 어느 시점부터 다시 올라간다. 셋째, 하루 중 혹은 측정할 때마다 안압의 변동폭이 크다. 넷째, 최고 안압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튈 때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 합니다. 바로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흔한 녹내장이죠. 안압이 소위 정상 범위인데도 시신경이 계속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안압만 가지고 위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안압이 정상인데도 눈 뒤쪽에 있는 시야나 구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 그 환자에게는 안압이 너무 높다는 뜻이고 목표 안압을 더 낮춰야 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야 검사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검사죠. 안압이 위험 신호라고 하면은 시야 검사는 신경이 실제로 얼마나 일을 못해서 못 보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기능을 직접 보여주는 검사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 시야 검사, 그 결과지에서 진행을 판단하는 지표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MD라고 하는 평균 결손 수치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어두운 부분, 즉 암점이 더 깊어지거나 넓어지는 경우. 셋째, 없던 자리에 새로운 암점이 생기는 경우. 넷째, 시야 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 다섯째는 진행 분석 프로그램이 진행 가능성이 있음, 유력함으로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야 검사라는 거는 한 번의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야 검사는 환자분의 컨디션, 집중도, 익숙함에 따라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의 검사를 시간 순서대로 쌓아가면서 이게 검사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나빠지는 진짜 진행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여기에 녹내장 전문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순히 나빠졌냐 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느냐, 이 진행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진행하는 분과 시간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는 시야 검사의 빠른 진행자는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후자라고 하면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안압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시야 검사가 기능을 봤다면은 구조적인 분석은 시신경과 신경섬유층이라고 하는 실제 눈 안의 신경 조직이 얇아지고 있는지를 기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OCT라고 하는 정밀 진단 장비가 있죠. 그걸로 매우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의 구조적인 증거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OCT 상에서 첫 번째, 망막 신경 섬유층 두께가 시간이 갈수록 얇아진다. 두 번째, 황반부의 신경절 세포층이 얇아진다. 세 번째, 시신경 유도 함몰이 점점 커지고 신경 테두리가 얇아진다. 네 번째, 시신경 가장자리에 시신경 유도의 출혈이 관찰된다. 이 시신경 유도의 출혈 자체는 녹내장 진행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무적색광 사진에서 신경 섬유층 결손 부위가 넓어진다. 구조적 변화는 왜 체크를 하느냐? 이거는 녹내장이 진행하는 거를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초기 녹내장 환자에서는 환자가 아무 증상도 못 느끼고 시야 검사에도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이럴 때 OCT에서는 이미 신경이 얇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을 잡아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말기 녹내장에서는 신경이 더 얇아질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OCT 수치가 거의 바닥에 닿아서 변화를 잘 못 잡아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시야 검사가 더 예민하게 진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와 기능 어느 하나만을 보는 것만으로는 녹내장 진행을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 시야 검사와 OCT 검사, 안조 사진, 그리고 안압까지 한꺼번에 봐야지 우리가 진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녹내장이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 4가지였죠. 첫 번째, 주관적인 증상, 부딪히고 헛디디고 밤운전이 어려워지는 거, 이게 느껴지면 이미 많이 진행된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안압이었죠. 목표보다 안압이 높거나 아니면 다시 오르거나 변동이 큰 경우, 하지만 정상 안압이어도 녹내장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야 검사, 여러 번 시야 검사를 평가하면서 시야 결손 변화의 흐름과 속도로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번째, 구조적인 변화, OCT로 신경 변화를 봅니다. 상대적으로 진행을 가장 먼저 잡아내는 조기 경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녹내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객관적인 검사들로 진행을 잡아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이니까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왜 녹내장이 진행됐다고 하느냐, 이것들은 여러분들 별로 타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증거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시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